안녕하세요. 3일차 플래시딜 에셋 리뷰입니다. 이틀 동안 리뷰를 올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리곤 앨범 리얼 에셋입니다. 이 에셋을 열어보게 되었을 땐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족 마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계곡과 바위들이 멋지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떨어지는 물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꼭 계곡의 마을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은하수들은 아주 멋지게 표현하였습니다. 절벽에 있는 전망대들은 꼭 저기 서서 풍경을 바라보며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곡 아래 조그만 항구가 배치되어 있고 집 안으로는 많은 소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절벽 사이로 길이 나 있고 포탈같이 생긴 구조물도 보였습니다. 절벽에 세워진 웅장한 동상과 그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는 정말 멋집니다. 다리에 세워진 각종 동상들과 건물들 사이로 지나는 물줄기는 표현의 상상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따라 중앙에 가보면 멋진 분수대와 동상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북적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절벽 사이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아찔하단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대기로는 하늘을 관측하는 큰 만원경이 배치되어 있고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니 정말 멋졌습니다. 큰 건물 안에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공간처럼 보이며 영웅들이 서 있는 동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눈이 떨어지는 파티클 때문인지 겨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벽 위로 세워진 동상은 정말 웅장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묘한 나무는 꼭 이 마을의 랜드마크처럼 보입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이 곳곳에 보이고 그 길 끝에는 정말 아찔해 보입니다. 절벽 마을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이런 배치는 어떤가 생각됩니다. FX 프리팹을 확인해보면 아까 보았던 오로라로부터 불빛, 포탈, 날씨, 물 등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는 NPC형 캐릭터들만 있어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마을을 구성하는 에셋인 만큼 NPC형 캐릭터들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액세서리와 장식이 많이 있고 무기 또한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툰 FX 리마스터 번들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카툰 효과이기 때문에 현재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카툰 형태인 경우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번들이기 때문에 4가지의 FX를 다 모으면 양이 상당하고 웬만큼의 효과를 표현하는 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마법과 불빛, 폭발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에셋은 1번입니다.
오프스케이터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에셋입니다. 안티치트 툴킷과는 다른 보안 툴입니다. 두 에셋을 비교하자면 안티치트 툴킷은 실시간 데이터를 조작하려 할 때 그걸 막아주는 에셋이며, 오프스케이터는 프로그램 빌드 후 배포하시면 리버스 엔지니어링들이 프로그램을 열어보게 되었을 때 프로그램 내부의 함수명이나 변수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에셋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코드에서 작성하실 때는 우리가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직접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제 코드를 확인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에디터 폴더와 플러그인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려면 에디터, 비바이트, 오프스케이터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 폴더에는 사용 방법에 관한 문서 파일과 예제 스크립트, 설정할 수 있는 스크립터블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 설정을 해야 하니 오프스케이터 옵션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창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법에 관한 문서 파일에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 아래 나머지 항목들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셈블리입니다. 이 목록은 DLL 파일, 즉 빌드하게 되면 기능에 관련되어 DLL 파일로 생성되는 파일들을 말합니다. 유니티가 실행될 수 있게 사용되는 함수나 클래스 등이 표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난독화 하겠냐는 것입니다. 전체 사용하실 거라면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리네임에 그 멤버들을 난독화할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include 인원 컨스탄스는 열거형으로 작성된 부분을 난독화해 주는 것입니다. strip namespace는 네임스페이스 관련된 부분을 난독화해 주는 것입니다. 모노비헤이비어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 버튼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적용해 주는데 그 부분을 난독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각 함수에 스킵 리네임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내용을 찾아 작성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미설레이니어스의 add obfuscation 버전 attribute는 DLL을 두 번 난독화해 준다고 합니다. progress bar detail은 우리가 빌드를 하게 되면 난독화되는 상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string obfuscation은 문자열을 난독화하는 설정입니다. 문자열 함수에 obfuscate returnal을 쓰든지 문자의 시작과 끝에 모자 표시를 추가해야 합니다. obfuscation marker 유니코드는 난독화 시 표시되는 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obfuscate returnal in all method는 체크하면 난독화를 강화해 줍니다. only obfuscate는 체크하면 난독화를 약화시킵니다. skip marker는 체크하면 난독화로 표시되는 유니코드 문자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해당 문자가 제거됩니다. take 코드는 체크하면 난독화를 강화해 주지만 파일 크기가 늘어나고 난독화 구축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 설정들은 기본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이밍 팔러시즈는 특이한 문자로 변경 시 난독화를 강화해 줍니다. 아래 설정들은 기본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시 솔트는 오프스케이터 설치 시 무작위로 생성됩니다. 리제너레이트는 체크하면 빌드가 수행될 때마다 새로운 해시 솔트가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여기 RPC 관련 부분은 포톤을 이용하실 때 설정하면 됩니다. 기본 그대로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리플레이스 리터널은 런타임 오류로부터 보호하려면 이 기능을 활성화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저블은 함수에 보통 언더바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문자열이 있으면 난독화해줍니다.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킵은 난독화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리네임은 함수 이름을 작성한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스킵 리네임은 앞서 모노비헤이비어에 체크하게 되면 버튼 등의 스킵 리네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에셋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셋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